터널 사고에 앞서 장수 오동터널에서도 비슷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터널 초입 부분에서 발생해 터널 구조가 애초부터 사고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시설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10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고 발표 과정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남원 3회 교통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전 보신 소식인데요. 이틀 전 3회 사고 당일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장수의 오동터널에서도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터널 입구 쪽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터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북에 유독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7일 3회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오동터널에서도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터널 안쪽에 쌓여있던 눈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들 서행하고 있었으나 다 미끄러지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이렇게 봤는데 살얼음이 조금씩 있었어요. 물하고 얼음 중간 정도? 오동터널과 이번 3회 사고 모두 터널 시작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터널 입구 쪽이 유독 미끄럼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눈이 들이쳐서 쌓이거나 젖을 수 있는 터널 입구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내외부 온도차 때문에 미끄러운 노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터널에 일정한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비교적 약한 노면 마찰력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속도를 줄이게 되면 강한 마찰력이 필요해 미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터널 진입 시 밝기의 변화와 서행 차량으로 인하여 감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입 후 노면이 미끄럽게 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회 2터널이 있는 동전주 나들목에서 북남원 나들목까지 30km 구간의 터널 수는 양방향을 합쳐 무려 48곳.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이 폭설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널 입구에서의 사고 위험은 상존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그런 방지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미끄러우면은 전체가 다 미끄럽겠죠. 눈이 오면 더 미끄럽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연쇄 추돌 사고가 이어지며 터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남원 3회 2터널 사고 현장은 잔해 정리를 모두 끝내고 하행선 구간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워낙 대형인데다 충격으로 터널 곳곳이 피해를 입어 원인을 규명하고 정상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남원 3회 2터널입니다. 전기가 끊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잔해물 수습이 한창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시설물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만큼 터널 벽면과 천장 곳곳을 살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터널 안팎에서 뒤엉켜 있었던 차량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지금은 터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의 경우 북남원 IC부터 오수 IC까지 13km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터널 복구에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이 구간은 국도로 우회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복구에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뭐 공법도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빨리 프로젝트 목표는 해소하고 싶은데 그거 더 우선이 안전이잖아요. 경찰의 최종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43명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실종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고 있고 수색 과정에서도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한 만큼 추가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합은 결과가 5명 인원하고 맞아서 추가로 실종됐다, 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경찰은 건축자재를 싣고 가던 2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눈길이 미끄러워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OCI가 내일부터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합니다.
OCI 군산공장은 태양광 사업을 해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일 군산공장의 제품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3개의 생산 라인 가운데 1개만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OCI는 이에 따라 노조 측과 생산직 직원 1,100여 명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환 배치하겠다지만 구조조정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황판에서도 보셨듯 전라북도는 모든 수치가 0으로 사실상 정상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집단 발병하고 전국적으로는 지역 감염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도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집단으로 발생하자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31번 확진자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도 안개 속이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여 감염 확산을 통제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실 것을 당장 일반 호흡기 질환도 가볍게 보지 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의 경우는 적극적인 검사가 요구됩니다. 폐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좀 더디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살피고 새학기를 맞아 입국을 시작한 중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를 간과하지 않고 확인해 나가는 지역 감염의 가능성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코로나19 사태.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관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역시 당장 눈앞에 닥친 불안 요인은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이미 입국이 시작됐는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보건당국과 달리 대학가는 걱정이 많습니다. 수용할 기숙사 시설은 부족하고 통제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로 향합니다. 2달 전까지 이곳 기숙사 생활을 했다가 고국에서 방학을 보낸 뒤 다시 찾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게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공항 검색대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신원 확인, 국내 연락처만 확인받고 혼자 이동을 했습니다. 이름, 전화, 국적, 여권 번호 다 썼어요. 지금 중국 어디 사세요? 스촨.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열 화상 감지 카메라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기숙사는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격리를 별도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는 새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850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유학생들이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할 경우 외부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학생 명단을 잘 파악해서 이제 그 순차적 계획에 따라서 격리 이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인 신입생에 대해서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대학원생은 원격 화상 수업이나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800여 명. 이 가운데 80%가량은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학교 밖 생활로 예상돼 관리와 통제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방역당국과 대학 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 감염증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학생들
정부의 그 입장도 있으니까 격리 조치는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가 채 안 남은 개강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힘겨운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소상인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신청에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139건 330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기존 하루 평균 신청 건수의 8배, 금액은 12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악화된 경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객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주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열차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2,000명 가까이 줄어 전년 같은 대비 최대 38%나 감소했다가 최근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버스 이용객도 이달 들어 하루 6천여 명 수준으로 31.5%나 감소했고 시내버스도 10% 정도 줄어드는 등 지역 운수업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경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구 10곳 중 5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고 발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읍고창의 윤준병 예비후보, 김제부안의 이원택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제부안 김춘진 예비후보와 정읍고창 고종윤, 권희철 예비후보는 면접과 현지 실사, 여론조사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앞서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익산을의 김성중, 한병도, 완주 진안 무주장수의 안호영, 유희태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된 데 이어 단수 공천 2곳까지 모두 5곳의 경선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컷오프된 정읍고창 권희철, 고종윤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19대 총선 이후 3번 연속 정읍고창에서 경선이 치러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있어야 그 후보 간의 그 승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 아쉽고요. 청년하고 일반 정치인하고는 출발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김제부안 김춘진 전 의원도 당 기여도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잡음도 일었습니다. 공관위 발표 전 일부 언론에서 전주을 최형재 후보가 컷오프됐다는 보도를 냈다 번복해 최 후보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정과 보안이 생명인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그것도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보도된 배경에 민주당의 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공관위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전주 갑과 을, 남원 임실순창 등 3곳은 오는 21일 결론을 낼 방침이며 단수 후보가 나선 전주 병과 군산의 후보군 변동 여부도 이번 주 중 드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익산 갑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시작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부안군 부안읍 한 상가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로 추정되는 8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압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 30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35살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20살 여성 D씨를 석 달 동안 익산의 한 원룸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전주 중화산동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2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위해 대기하던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40대 B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회의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감을 높이는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과감한 중단 선언과 사드 추가 배치 등 군비 확장 계획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MBC 2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폭설에 따른 남원 3해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 등의 차별화한 취재와 보도 노력을 평가하면서 단순한 현상 보도를 넘어서는 비판과 대안 제시 등도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도내 지역방송의 보도가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 중심이 두드러진다며 시군 소식 등에 관심을 갖는 등 공적 책임에 더 집중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전문 건설업계가 경기 불황 속에서 소폭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기성실적 신고액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조 5,812억 원을 달성해 전국 16개 시도회 가운데 6번째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100억 원 이상 실적을 올린 28개 업체를 표창하고 지자체와 대형 건설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청에서 사랑의 헌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 사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오늘부터 이틀간 헌혈버스를 활용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입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혈액 보유량은 3.8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